엄마가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90까지 읽어야 돼요. 할 수 있을까? 오늘 시작할 저희 책 분량 체크해주고 또 저희 아침입니다. 너무 맛있겠죠? 좀 너무 탔나? 여기서부터는 오늘 하루 저의 독서 일과 기록입니다. 5장 모두 읽기를 목표로 오늘 틈틈이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하루 일과를 함께 따라와 주셔도 좋고 챕터 5를 읽은 저희 홍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뒤로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Snow was falling on my heart, wrapped in white, a work of art. Every breath, a cold so near. Still the peace was crystal clear. The fire was soft, the light was low, but joy was there beneath the snow. When winter turns to spring, I'll carry all it brings. The quiet nights, the candles glow, the beauty in the silent snow. Though the frost once touched my skin, it warmed the love I hold within. I watch the trees in still parade, their branches soft in silver shade. I found a calm I'd never known in moments spent so close alone. And in that hush I came to see that winter held a part of me. When winter turns to spring, I'll carry all it brings. The quiet nights, the candles glow, the beauty in the silent snow. Though the frost once touched my skin, it warmed the love I hold within. Seasons shift, but they don't erase the gentle steps, the slow embrace. Each chapter paints a different hue, and winter's gray still carries through. Now winter fades away, but its calm will always stay. With every bloom I rise, yet hold the stars of winter skies. For even in the coldest day, love never fades away. 신발? 응. 얘나 뿌이. 안 할래?
맞아. 아우 쥐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넥서스 재밌게 읽으셨나요? 지금 저는 이제 시카고로 이사 갈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날 분들도 많고, 만날 친구들도 많고, 또 정리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아이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를 이제 쉽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4, 5장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4, 5장이 굉장히 이제 챕터들이 두꺼워서 사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 4, 5장이 굉장히 재미있고 정말 오싹오싹할 만큼 이 유발 하라리의 통찰력이 많이 드러나는 장이라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발 하라리의 정보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맨 처음에 유발 하라리가 프롤로그에서 던졌던 질문 있잖아요.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정말 더 강해지고 정말 더 올바르게 나아가게 된다면 인류는 왜 자꾸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괴롭혀가며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척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파멸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미 37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짜잔! 이 도표 기억나시나요? 이 도표 말이에요. 인포메이션이 트루스로만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나이브한 정보관을 유발 하라리가 비판하면서 이 인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뿐 아니라 또 우리를 연결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이 결국 가져오는 것은 질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order, truth 말고 또 order가 있기 때문에 이 truth와 order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와 갈등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order가 껴있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인포메이션이 truth로 이어지고 이 truth가 wisdom과 파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order가 파워로 이어지고 truth가 wisdom과 파워로 이어지면서 이 truth와 order 사이에 굉장한 긴장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68페이지와 116페이지 각 장이 끝나는 페이지마다 정보 네트워크는 진실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truth와 질서, order 사이에서 어떤 위태로운 균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듯이 어떤 스토리와 관료제, 뷰로크래시는 이 질서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진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4장부터는 어떤 오류의 문제를 보기 시작할 건데요. 인포메이션 자체가 트루스만을 지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는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오류에 대한 이 에러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정보 네트워크들은 오히려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실에 가까워진다기보다는 오류에 가까워지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끝없는 오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코 틀리지 않는 무호한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호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류가 애쓰기 시작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어떤 종교, 그리고 이 종교는 오류가 가득한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오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스러운 책을 만들어내면서 이 책의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권위란 결코 우리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권위입니다. 그 권위가 부여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무호성이 가져오는 폭력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이 유발 하라리는 마녀 사냥을 꼽습니다. 이 스스로 무호하다고 믿는 이 시스템이 어떤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풀어내 나가는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 마녀사냥 이야기를 깊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시작된 이 마녀사냥을 이제 교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이 적극적으로 이 대중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 마녀 사냥이 시작이 되면서 이 마녀 사냥의 오류와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그 한 여자가 혹은 한 어린이가 의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부인한다면 교묘한 마녀의 속임수라고 또 그것을 죄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고문을 못 이겨서 자백하게 되면 내 말이 맞았지 하는 폭력적인 메커니즘으로 이 무호성이라는 전제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틀리지 않아. 우리가 너를 마녀라고 지정하면 너는 마녀인 거야. 라는 이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그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톨릭 교회는 이제 자신들이 자행했던 원주민 학살이나 마녀 사냥이나 아동 학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교황청의 논리는 바로 우리 중에 몇몇의 사람이 우리의 정말 귀한 성서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성경의 진리와 교회의 가르침은 여전히 무오하지만 몇몇이 그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라리는 너무 재밌게도 이 의견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들은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잘 해석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실행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리 자체는 그 가르침 자체가 진실이 아니었다. 그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성서 자체가 폭력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라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시스템의 코어가 되는 그 스토리 자체가 폭력적이기 때문에 폭력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라리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앱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우리가 버그를 발견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우리가 오류를 발견했고 이렇게 수정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을 수정해 나가는 메커니즘에 반해서 이제 종교나 이런 무호성을 강조하는 어떤 시스템은 그러질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문제 없어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 무호성이 전제가 된다면 또 다른 희생자와 이 폭력적인 메커니즘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틀리지 않는다, 우리는 틀리지 않아 라는 이 독재의 어떤 전제를 막기 위해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 정보의 문제가 정보 네트워크의 폭력성이 해결될 것인가? 라는 하루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하는 것 역시 하라리는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았듯이 정보 네트워크는 항상 진실과 질서의 어떤 균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 진실을 희생을 시켜도 피를 보지만 반대로 진실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질서를 희생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대가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라리는 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5장에서 하라리는 이 전체주의와 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짧게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하라리가 정보 네트워크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보고 있고 현재 우리도 어떤 정보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좀 단어가 심했나요? 현재 우리도 어떤 정보의 숲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챗GPT로 이제 심리 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줬어 하고 이렇게 좀 유행하는 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제미나이와 챗GPT 이런 AI한테 넣어보았더니 정말 놀란 게 이 챗GPT와 제미나이가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나의 가족 구성원, 나의 성격, 이 모든 지향점, 어떤 정치적 성향들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런 장치인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재미로만 즐기고 있지만 어떤 권력자가 어떤 슈퍼휴먼이 이제 스트롱맨이 이 장치를 가지고 독재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우리의 개인의 자유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감시하는 감시체제 안에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즐겁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섬뜩하고도 정말 흥미로운 장이었어요. 여러분도 꼭 이 장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유발 하라리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구분합니다. 이 독재는 autocracy인데 이 독재는 결코 전체주의가 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정보 네트워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독재자인 네로 황제나 히틀러 역시 어떤 쿠데타나 어떤 조직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정부가 모든 개인의 사상과 생각을 다 통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발 하라리는 이 앞선 독재자들과 스탈린을 구분합니다. 스탈린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조종할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죠. 24시간 감시하고 사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산업혁명 수준의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 네트워크의 힘으로 마녀 사냥처럼 한 명 한 명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을 골라내고 축출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시대에는 점점 더 이런 독재 정권이 쿠데타나 민주운동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위험 인물과 위험 요소들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고 그들의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감시체제가 발동되기 때문에 독재 정권의 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어떤 전체주의의 정보 네트워크에 반해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이 되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발 하라리는 바로 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결코 이렇게 갈라진 어떤 완벽하게 갈라진 다른 체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였다가도 반드시 민주주의로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전체주의로도 흘러갈 수 있으며 전체주의도 민주주의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유동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체주의는 모든 네트워크를 집중시키며 우리의 무엇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네트워크를 진행해 나간다면 민주주의는 오히려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정보의 네트워크를 다양화시킴으로써 자가수정 메커니즘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는 당연히 시끄럽고 무분별하고 너무 다양한 소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인 소음은 시스템의 무호성이라는 거대한 어떤 폭력과 그걸로 인한 파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 어떤 기회비용, 진실의 비용인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다루었던 이제 전체주의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발 하라리가 전개하는 그 글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고 이래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라리가 마지막에 이제 AI의 등장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워진다는 것인데요.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AI가 이런 민주적인 자가수정 메커니즘, 자가수정 시스템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파괴할 것인가?
그것이 이 AI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는 정말 우리의 많은 정보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AI가 가져오는 역동이 앞으로 우리 세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의 정치 세계나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생각하고 이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AI가 우리의 알고리즘은 너무나 완벽하고 모호하다라는 전제 하에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면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그때도 네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이 AI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오류도 많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도 많아 보여요. 그러나 AI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것이 정말 무호성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또 이렇게 같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책 읽기 화이팅!